제가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실까봐 오늘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그래도 방송을 합니다. 댓글 보니까 선배 정말 마지막인 줄 알고 벌써 막 인사하시는 분들이. 예, 이게 자꾸 지난주부터 저희가 너무 이 개편 소식이 일찍 전해지는 바람에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이제 앵커를 주중 앵커 그만하신다는 소식이 이제 기사로도 나오면서 이제 저희 소식까지 전해져서 네. 자꾸 이제 그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뭐 일요일까지입니다. 좋으시거나 싫으시거나 일요일까지는 보셔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 얘기 먼저 좀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중에 개편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서복현 앵커와 안나경 앵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손석희 앵커에게 이제 저희가 많이 배웠던 것들 또 이제 물려받았던 것들 이제 잘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게 될 거고요. 저도 그 준비하는 작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부터는 그 다음 주말은 이제 네, 제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예 여성 단독 앵커로서 네. 또 이제 뭐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도 주말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중에도 단독은 아니군요. 그렇죠? 단독은 아닌 거고 단독 앵커가 이제 주말 메인 뉴스룸에는 메인 뉴스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말에는 한민영 앵커가 또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지만 회사 안에서도 좀 기대가 많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고 그 최지훈 선배 인사를 네. 못 드렸는데 저희 나무라고 비하인드- 했습니다. 지금 네.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실 역시 또 두 얘기를 해야지 분이 돼요. 주인공인데 왜 쟤는 남아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네. 일요일까지만 비하인드를 진행하는 걸로 예. 개편에 맞춰서 뭐랍니까 최재원 기자님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주중에 이 정당팀 소속으로 정치팀 소속으로 복귀를 해서 뭐 사실은 정치팀 소속으로 계속 일하긴 했었는데 좀 더 취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저희 뭐 내부 속사정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 정당팀 소속이었던 기자들이 능력이 출중하여서 물론 이제 다른 기자들도 능력이 다 출중하지만 한민영 기자도 정당팀 출신이고 또 여기도 소속이고 여기도 정당팀 소속이고 또 서복현 기자도 선배도. 그렇죠. 저희가 서복현 선배, 저 최지훈 선배 다 같은 팀에 있다가 한 번에 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최지훈 선배는 다시 민주당 돌아가서 열심히 또 정치부 기자로서의 역량을 펼치기로. 당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당 출입으로 돌아가는 네, 거죠. 당을 출입하면서 예.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출입으로. 정당 취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정당팀 기자들이 많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자가 또 비하인드 뉴스를 하게 될지 그거는 이제 결정된 바는 없는데 일단 최재원 기자는 저와 함께 이제 공동 운명체로 일요일까지만 네. 하는 것으로. 사실 제가 옆에 앉아있기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왜요? 뭐 박성태 선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마무리 짓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1600개 키워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일일이 네, 세봤군요. 3년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는 숫자라서 제가 하지만 주말 뉴스 취재팀에는 제일 오래 했었잖아요. 그래도 좀 따져봐도 제가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면 아마도 100개가 잘 안 될 정도, 100개가 채 못 되는 수준일 것 같은데 뭐한 6개월, 4주, 2개씩 했으면 한 70개가 좀 넘는 수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세봤군요 역시 또. 머리로 지금 헤아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도 최재원 기자가 이제 정치부 경험이 많고 그래서 그 이제 저도 박성태 선배가 나왔던 비하인드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맞아요. 해서 뭐 8시 반에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8시 반에도 확정이 돼서 이제 준비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 사장이 손 앵커가 믿고 어쨌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최재원 기자가 준비해 오는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믿고 맡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어도 그거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최재원 기자
아니,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너무 다 잘해서 최재형 기자 믿고 사실 그 시간을 뒤에 이제 저희 뉴스룸 후반부에 5분 이상이라는 시간을 사실 책임진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 남아 있었습니다. 일각에는 예, 김필규 선배와 계속 하지 않으면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도 하던데. 아, 그 소식이 알려졌나요? 아, 그 삐로. 역시 농담입니다. 비하인드는 안 농담이었습니다. 나는 게 아닌데 네. 이런 순발력이 있어야. 그 소식이 알려졌군요. 조소희 기자 들어오실 거잖아요. 들어오시죠 이제. 예, 저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하다가 이제 한 중간에 한 맞아요. 5분 정도 하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일어날 수가 그럼 제가 예.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아니요, 계속 같이 있어요. 왜? 룸룸님께서 최재원 기자님 세대 공감 때부터 팬입니다. 이야, 그거를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그걸 또 기억해 주시는 아주 아, 소중한 이쪽에 앉으면. 세대 공감도 참 비운의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추억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 비운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선배 차후 행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 예. 네. 그,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아니요, 예. 그게 이제 기사도 갑자기 나오게 돼서, 예. 보도자료 그 예, 나와 내용을, 있죠. 예. 네. 맞나요? 손 선배가 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셨다고 뭐. 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손 앵커가 직접 알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나와서 이제 아마 이번 여름에 저도 정확하게 뭐 결정은 안 됐는데 아마 이번 여름에 예.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정치부 정치 에디터 산하에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만들어 오는 이제 취재를 해오는 그런 기사들을 서복현 앵커가 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직책은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인데 네. 예, 코디 약간 스카이캐슬이 떠올리는. 예, 스카이 전적으로 네. 믿고 맡기셔야. 네, 뉴스 구성을 믿고 맡기는. 실제로도 정말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저를 믿고 보도국의 코디가 맡기셔야 딱- 합니다. 네. 네. 세 분밖에 없을 정도로 이 핵심. 그거를 떠올려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저는 뭐 이렇게 저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뭐 이런 거 이제 필터 갈아주시는 또그 코디분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 찾아보니까 선배 2017년 8월부터 앵커를 하셨는데 그때 나온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보면 편집권을 가진 앵커로 JTBC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예. 실제로 주말 취재 뉴스 부장이 되셔서 편집권을 가진 앵커셨는데 그렇게 운영을 2년 정도 2년 넘게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조금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예, 편집권. 그때 이제 아침 뉴스하고 이제 주말 뉴스가 같이 개편을 해서 아침 뉴스에는 이제 저보다 선배이신 이정원 선배가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죠. 이정원 선배는 정말로 이제 그 편집권을 행사를 할 만한 연조에 있는 분이셨고, 저는 사실 뭐 그 당시만 해도 계속 편기자여가지고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장이 앵커에게 상당한 발언권을 줘서 앵커가 그냥 다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발언권을 줘서 뉴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회를 주셨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뉴스 전체를 이제 제 연조에 비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큰 도움이 많이 됐는데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 됐는데 좀 아주 적극적으로는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자화자찬하기 힘드실 테니 아, 제가 네네. 옆에서 또 한번 풀어보자면 사실 김필규 선배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취재 부장을 맡으면서 기자들의 취재 지시나 아니면 기사를 데스킹하는 거를 다 일일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송국에서는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작업을 매우 꽤 오래 아주 잘 하신.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주말 취재 팀에 소속돼 있을 때 부장으로 같은 모시기, 팀이었죠. 네, 부장으로 모시기도 그쵸. 했고 저희 팀원들 사이에선 성군으로 통하셨던 네.
예, 네. 여기까지 제가, 하는 예, 것으로 아까 다음 저에게- 질문으로 저에게 그런 예.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예. 네. 두 분은 이제 또다시 같이 일하게 되셨잖아요. 같은 부서입니다, 이제. 또다시 네. 예. 그러네요. 기사 취재 잘 해오세요. 네. 네. 저희 오늘 지금 10,000명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선배 팩트체커 때부터 쭉 선배를 같이 보셨다. 예. 응원한다는 댓글이 되게 많고, 사실 그 전에 정치부회의도 기획하셨잖아요. 예. 또 선배 맞아요.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고, 맞아요. 그게 사실 좀 후배로서는 선배 어떤 필모그래피가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기획력도 좋으시고. 아, 저 선배 진짜 아이고, 기획력이 네, 그래서 그림을 엄청 잘 그리시고 네, 그림 뉴스 저는 챙겨봤습니다. 예, 최근에도 고맙습니다. SNS에 임피치먼트 해가지고 막 트럼프 그리셨잖아요. 예. 아, 이 선배 그 질문을 해주시죠. 정치부회의 예. 기획이나 팩트체크 코너 기획은 또 그때는 어떠셨는지 예. 그때부터 쭉 시간 순서대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예. 그냥 저희 JTBC 뉴스가 이런 궤적을 밟아서 왔다라는 것을 이게 뭐 처음 그 전제부터 깔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제가 혼자 한 거 아니고 다 같이 했던 그 팀에 이제 제가 소속돼 있었던 것 뿐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JTBC 뉴스가 그래도 이런 궤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설명드린다는 차원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2013년에 5월에 이제 손석희 사장이 저희 JTBC를 오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봐야지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 하다가 그해 9월부터 JTBC 뉴스 9 9시 뉴스가 저희 메인 뉴스였는데 그때 이제 앵커를 맡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마이크를 그 전까지는 마이크 안 잡고 이제 보도국 사장으로만 계셨죠. 그러다 이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JTBC의 뉴스 체계를 하나 좀 다 낮 뉴스부터 아침 뉴스까지 다 바꿔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2014년 3월에 그때 이제 정치부 기자 저는 그때 정치부 소속이었는데 정치부 기자들을 불러서 낮 뉴스를 만드는데 지금 그때 보면은 낮 뉴스가 정말 뭐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앵커들 큰 소리로 이제 어필하려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좀 막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시청자를 눈길을 끌려고 하는 그런 낮뉴스가 많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손 사장이 강조했던 게 사실 공정 품위 사실 공정 균형 품위잖아요. 그래서 품위에 맞는 그 낮뉴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기자들이 나와서 직접 어떤 회의하는 컨셉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같이 저랑 이제 남공욱 지금 이제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 남공욱 팀장 그리고 이제 연수가 있는 이성대 기자 그리고 이제 사회부장을 다 보니까 지금 부장을 맡고 있네요. 오대영 기자 저 후임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했던 그리고 양원보 기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작가들 김현수 작가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헬마우스로 유명한 임경빈 작가도 그때 있었습니다. 네. 진짜 오래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 정치부 회의라는 포맷으로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다 파격적으로 정말 기자들이 어떤 회의 컨셉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인 뉴스의 제목을 뽑아내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정치부 회의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바로 근데 만들자마자 사실 한 달 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정치부 회의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돼서 한 100일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정치부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죠. 오늘 몇 회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진행자였던 이상복 국장이 마지막 방송을 하고 예 그리고 내려오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박성태 선배가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렇게 길게까지 할 수 있는 포맷의 방송이었을까 좀 걱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 거 봐서는 좀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있으면서 그해 2014년 9월에 손석희 앵커가 이제 우리 뉴스에 대해서 더 길게 심층적인 어떤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의 니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뉴스룸 1, 2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최초로 100분에 걸친 뉴스를 처음 내놓게 됐죠. 그러면서 뉴스룸이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0분이라는 코너를 채워야지 될 테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2부에는 어떤 고정 코너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였습니다. 예, 네.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에 파란장미님, 신데렐라님, 이희옥님, 유영숙님, 노태우님께서 김필규 앵커 응원합니다. 김필규 앵커와 함께 행복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선물 드리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럼요. 예.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요즘 용어로 플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 앵커인 이지은 앵커와 예, 예. 한민용 앵커 중에 예. 누구와 더 호흡이 잘 맞으시는지. 네. 그거 저기 유저 질문 아니죠? 지금 본인 질문인 거죠? 어디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지금 저게 약간 잠깐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예. 제가 어찌 감히 뭐 누가 더 낫다 그리고 뭐 누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저 하는 것만 해도 벅차고 힘들어서 감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네. 예. 이해를 구하시는 건가요? 이지은 앵커가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올 텐데요, 아마 돌아올 때가 거의 네. 됐을 텐데 남편과 이제 본인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지금 미국을 가 있잖아요. 네. 올 때가 됐습니다.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지은 앵커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또 선배 뉴스 하실 때 보면 정말 역사책에 나올 만한 굴직굴직한 일들이 물론 손앵커가 금요일에 예. 진행을 하셨지만 그 결과들이 뭐 북미회담이라던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전해졌는데요. 좀 그때 소회도 좀 듣고 싶습니다. 분명 큰 어떤 행사는 주 중에 있어서 이제 손앵커가 직접 많이 또 다루기도 네. 하셨지만 기억하잖아요. 이제 북한은 맞아요. 정말- 결렬됐을 때가 딱 토요일이어서 맞아요. 예. 북한은 참 주말에 일을 많이 일을 해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미사일도 많이 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저기 2018년 5월이었었는데요. 2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 토요일이었죠.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그게 아마 뉴스 임박해서 알려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경색돼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급하게 만났죠. 그래서 언론사를 동행하지도 못했고 또 극비리에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비리에 만났고 청와대가 직접 찍은 화면을 거의 7시 저녁 7시 넘어서 받았습니다. 네. 사실도 그때 가서 알았고 예. 그때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준비해놨던 기사, 그 런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런다운에 잡아놨던 기사들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그때 청와대에서 제공받은 그 화면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김여정 제1부장도 나와서 이제 뭐 맞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저희가 소위 날방송이라고 하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마침 그것 때문에 모셨던 거는 아니었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네네네. 박사님이 한 5분 정도 다른 이슈로 이제 출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신범철 박사 모시고 둘이서 거의 1시간 정도를 그냥 아무 대본 없이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참 기억에 남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좋은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도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출입을 한 적은 없었어서 앵커를 하면서 언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좀 준비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이름도 좀 외워놓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마침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북한과의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가지고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뭐 바로 지난주에도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던 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계속 모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눌 수가 있었죠. 네. 그렇게 방송에 임박한 순간에 기존에 있던 기사를 다 없앤 상태에서 거의 뭐 약간 공백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뉴스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도 그때 결정해야 되고 그럼 들어갈 때 좀 떨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임박하게 되면은 사실 뭐저 최재원 기자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또 진행을 해봐서 근데 임박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또 닥치게 되면 긴장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약간 재밌어지겠다라는 생각. 오히려 오늘 뉴스는 이렇게 해서 더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라 그러면 네. 이틀 뒤에 네가 뭐 중요한 거 하나 맡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는 좀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닥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하고 나면 사실 후회는 남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또 잘했을 텐데 라는 후회는 남지만 그래도 큰 과오 없이 실수 없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그때는 다른 방송사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보람 있는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파란 장미님께서 필규 앵커님 날방송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라고 아. 또 저희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예. 저희 SJ 홍님께서 95년도에 학원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그분데 너무 자랑스럽고 승승장구를 기원한다고 하셨어요. SJ 뭐요? 누구요? 홍님, SJ SJ 홍님. 홍님이요. 예. 95년도 95년도에 어떤 년도면은- 학원을 다니시는 건가요? 제가 4살 때 네 살이니까. 95년도에 학원을 다니셨군요. 무슨 저는- 학원이셨는지 네, 제가 고3 때 좀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고3 때 좀 새길로 빠져가지고 재수를 하는 바람에 네. 95년에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아, 재수학원 같은 반이었나? 57반. 홍님 예. 57반까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재수학원이? 재수학원 꽤 큰 학원이었어요. 아. 엄청 큰 학원이어서. 근데 1반부터 별 얘기를 다 안 해. 1반부터 50반까지는 아마 재학생반이었던 것 같고 50반부터 한 90 몇 반 정도, 80 몇 반 정도가 아마 제 엄청나군요. 예. 네. 중요한 정보? 네, TMI였던 것 같고. 예. 네. 또 다른 질문? 그럼 힘들었습니다. 지금 또 저 이제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재수 준비하고 있는 또 유저분들도 있을 텐데 힘내시고 어서 다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씩 꼽아주시면 예. 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날방송을 했던 기억이 좀 남고요. 아쉬웠던 순간이라고 하면 어떤 한 순간을 꼽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예전에 읽었던 책들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자성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세뮤얼 프리드먼이라고 뉴욕타임스 기자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젊은 저널리스트들에게인가 뭐 하여튼 그런 레터 투 영 저널리스트인가 하는 뭐 그런 책인데요. 거기 나온 게 기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잘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책상 뒤에 숨으면은 안 된다. 잘 모른다고 하면은 알고 배우고 확실하게 알아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으면은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지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주중에 이제 손석희 앵커라고 또 훌륭한 분이 계시고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앵커링이 되는 우리 보도국의 앵커링이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주말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극적이지는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앵커가 어차피 끌고 나가시는 거고 주말 앵커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반성을 좀 하면서 또 한민용 앵커는 네. 이제 그런 저의 아쉬움을 잘 알고 이제 주말을 이끌면서 또 잘해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민영 앵커도 좀 소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얼마 오랫동안 됐죠, 좀 한지? 진행을 했는데. 저는 앵커? 이제 1년 하고도 2달 정도, 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김필규 선배랑 같이 하면서 사실 되게 제가 많이 보이지 않게 의지를 했고 또 일단 필규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가 급히 들어왔을 때는 늘 약간 좀 필규 선배가 다 그 짐을 떠안아 주셨는데 아 그랬나요? 그쵸. 예. 저는 이쪽 옆에 앉아서 이제 박수를 마음속으로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필규 선배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우 이 스튜디오가 아주 넓게 느껴져요.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김필규 선배가 없는 타이틀을 한번 찍었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 스튜디오가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혼자 있기에는 좀 큰 스튜디오입니다. 그렇기도 두 명 하죠. 있어야지 물리적으로. 네. 뭐 함용 앵커가 워낙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예, 또 개인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막상 들어가면 그럼요. 네. 그리고 한민영 앵커는 이제 거의 약간 마지막쯤 된 건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쵸? 네. 예. 한민영 앵커 다들 이제 처음 이제 JTBC 뉴스에 나왔을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법조 기자였고 법조에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손석희 앵커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한테 앞에 보고 읽을 수 있는 그 프롬프터가 왜 필요하냐? 본인이 취재해서 다 익히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해서 프롬프터가 없이 현장의 기자들이 다 연결을 예. 했잖아요.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장에서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좀 원고를 살짝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미영 거는 그 연결하는 한 2분 맞아요. 정도 동안 2분 30초였나요? 한 번도 보지 않고 그걸 다 외워서 한 로봇 예,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비상하고 그리고 저는 앵커라는 거를 한민영 앵커가 이제 저와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하게 되는데 뉴스에 이거 제가 뭐 감히 이런 판단을 못 내려도 그래도 제가 한 10년 차 이상 선배니까 예, 선배니까 선배로서 지켜본 바로는 뉴스에 대한 감각 또 그리고 이제 앵커로서의 열정 뭐 그리고 이해도 학습 속도 뭐 이런 게 무지하게 빨라서 저는 지금도 한민영이가 처음 이제 마이크 잡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유저분들 많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혼자 진행하면서 얼마나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될까, 또 보여줄까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저분들 또 보도국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이야 스튜디오가 되게 넓다고 느낄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꽉 차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머 선배 고맙습니다. 네, 선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러 딱 제가 회의실 벽 쪽이 제 자리였거든요. 제일 끝에. 그러면 선배가 주말 회의 마치시고 이렇게 한숨 쉬시면서 보도국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모습이 주말 예. 뉴스는 역시 선배의 그 피땀 눈물로 만들어지는구나. 아유 무슨 네, 말씀? 저희 기억에 주말 에디터도 남습니다. 있고 주말 취재 저 정상경 부장도 계시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주말 김주술 에디터도 계시고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주중에 비해서 그거는 좀 좋은 기회를 또 주셨네요. 왜 이렇게 주말에는 볼 게 없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댓글을 댓글 안 보는 것 같죠?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셨었는데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주말에 다들 쉬지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아니면 정치권도 일요일에는 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숨 쉬고 그랬을 때는 이게 뉴스가 너무 없다. 각 부서에서 발제되는 뉴스가 많아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저도 한숨을 많이 쉬곤 했죠. 그쵸. 쉽지 비하인드 않죠. 뉴스 아이템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네. 토요일 특히 예. 토요일은 정말 뭐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흔히 발생하는 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참 이 농담 너무 아재 개그여가지고 저도 너무 선배들한테 진짜 재미없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이템 못 찾아서 힘들어하면 그래 재원아 두 번째 아이템 때는 그냥 네가 노래 불러라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빨리. 오늘 많은 것이 허용되는 자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마지막 인사 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당부드리고 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많은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 있고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또 좋게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와중에서 너무나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2013년에도 그랬고요. 14년에도 세월호 보도할 때도 그랬고 또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를 저희가 또 취재를 하고 또 국정농단을 취재하던 그 전국에도 그랬고 저희는 JTBC 기자들은 전혀 변한 바가 없고 또 지금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돼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 JTBC 뉴스를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당부로 오늘 소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5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뉴스는 아직 일요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음 달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압수는 좀 이른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아직 쓰는 건요. 끊긴 거죠? 그래도 프라이데이 아이. 방송이라서 네네네. 사진도 받아주고 오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